안녕하세요. 바플TV의 유승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벼농사에서 분열 박사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벼농사들 준비들 많이 하시죠. 오늘이 4월 25일. 앞으로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면 이양들을 많이들 시작하실 겁니다.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분열 박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딱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 6가지를 체크하셔갖고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당연히 잘 하시고요. 여기서 뭔가 빠뜨리신 분들은 농사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모판 상자당 입모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20kg 갖고 120판, 130판을 합니다. 또한 어떤 농법이 있죠? 밀묘 소식 농법이 있어요. 밀묘 소식은 모판 하나에 최대는 몇 그램 넣을까요? 모판 하나에 330g 넣습니다. 자, 이렇게 모판 안에 종자가 적고 많든 간에 모판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날짜가 지나가면 상자 안에서 종자 간의 경합이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종자 간 경합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병이. 그래서 첫 번째는 입모량에 따라서 육묘 일수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지요? 이양 시기입니다. 적산 온도가 좋을 때 이양을 하셔야 돼요. 벼 이파리 하나 나올 때 적산 온도 몇 도? 80도가 차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 시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당 주수입니다. 예. 우리가 주수를 과연 몇 주로 갖고 가느냐. 자, 이 분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평당 주수를 적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죠? 벼의 분열은 어디서 하지요? 뿌리에서 하죠, 뿌리. 근데 이양하면서 제초제 동시들 처리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뿌리, 즉 분열경에서 분열철이 태화가 되고 휴면화 되면 어떻게 돼요? 분열자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사그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분얼자입니다. 분열자. 아들 자자를 쓰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새끼를 죽여놓고서 하는 그런 농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5번째는 제초제 동시 처리하시면 그만큼 수확량을 감소하는 그런 농사를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죠? 6번째는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 비료는 반드시 분시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완용성 비료, 단 한 번 비료해서 한 번에 주면 어떻게 되죠? 신장절만 커지는 거예요. 벼 신장절, 5절간, 4절간, 3절간, 특히 5절간, 4절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도복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질소질 좀 줄이시고 질소질 분시하십시오. 분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분열경 발달이 되고 5절간 짧아지면 도복에 대한 저항성 생깁니다. 자, 그래서 분열 박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6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열 박사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뿌리의 활착을 빠르게 합니다. 예. 두 번째, 벼의 분열은 불신장절인 분열경에서 발달시키죠. 그래서 분열절, 매디, 밑에 10개의 매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디마다 분열자가 한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분열에서 여기서 9개에서 10개의 1차 분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 활착과 분열경 발달은 주당 수술을 많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분열은 본답 생일수를 줄여, 즉 조기 수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분열을 갖다가 우리가 10일만 땡기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전체 본답 생일 10일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 분열을 줄여주면 1차 낙수를 빨라 뿌리의 분포들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 끊기를 일찍 해서 현기 상태에서 호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토양에 있는 양분도 가급태로 바뀌면서 생육수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위 따라서 뿌리는 더 깊게 밑으로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낙수를 요새 이제 빨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논에서 뭐가 나오죠? 메탄가스가 나오죠. 메탄가스. 25일 안에 우리가 1차 낙수를 하면 메탄가스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메탄가스 발생량을 약 45%에서 50% 줄일 수 있는 농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벼농사를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분열을 신경 쓰면 볏대가 굵고 강해져 도복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볏대의 튼튼함은 물관하고 채관을 확장시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화산물에 대한 양수분 흐름이 좋아지고 동화산물 이동이 좋아져서 볏대도 튼튼해지고 벼알이 무거워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의 본포도 중간 출수 이후에 동화량 증가로 천립종, 즉 벼의 무게도 좋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분열 박사를 벼농사에서 꼭 써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왼쪽 거는 사용한 거고요. 오른쪽은 요소 처리한 겁니다. 자, 요소 처리한 거는 어떻게 됐죠? 키만 커져요. 키가 크고 분열 박사 처리한 건 옆으로 퍼져 있죠. 자, 뿌리 굵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도 한번 보십시오. 희고 굵고 깨끗합니다. 옆에 요소 처리한 거는 가늘고 길고 이미 또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거름 주기 위해서 뭘 주죠? NK비료나 우리가 요소나 유한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신장절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열 박사를 주면 바로 분열경이 발달이면서 뿌리가 발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타트부터 이렇게 분열경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좋은 농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분열이 늦어졌을 때, 분열이 빨라졌을 때 10일 이상 조기 수확 가능하고요. 또 수량 관계 있습니다. 또 생육 후기 수량 감소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좋아지니까 물질 수용 능력과 결정 능력, 그 결정 능력 시기에 수당 립수를 많이 만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튼튼하니까 수용률 증가가 되고 수량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같은 농사를 하셔야지 왼쪽 같은 저런 그림의 논농사를 하시면 말 그대로 반타작 나는 그런 농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열이 돼서 지들이 이제 한 포기를 낫으로 잘라서 쭉 봤습니다. 분열 박사를 사용한 거는 저 삼색 볼펜 있죠. 볼펜 중에도 아마 삼색 볼펜이 제일 굵을 겁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삼색 볼펜 정도의 그런 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열 박사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분열 속도, 분열수, 주간 굵기, 뿌리 본포도, 본답 생일수 조절, 출수의 동화량 증가,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분열 박사는 볏대가 굵고 강해져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생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 박사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이제 논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꼭 분열 박사, 수도 분열제 분열 박사 사용들 하셔갖고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풍족한 농사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바풀TV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